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함수는 지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연속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소리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프가.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쭉 가시는 형태의 그래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위값에 제한을 두게 되면, 그치? 우리가 A가 양수라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렸죠. 우리가 이렇게 A가 1보다 크고 Y는 AX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알파라는 거하고 베타라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지워지게 되는 거잖아. 이게 없는 거잖아, 사실. 그럼 최대 최소 당연히 같겠죠. 그치?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F 알파가 최소, F 베타가 최대가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A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사실 그래프가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가 되잖아. 그러니까 F 알파가 최대, F 베타가 최소가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걸 로그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죠? 여기가 뭐 1이 되시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F 알파가 최대, F 베타가 최소가 되겠죠. 안 되구나. 얘가 최소, 얘가 최대. 단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실수 전체에서 놔둬도 되는데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양수 범위에서만 갖고 와야죠. 뭐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F 알파가 최대, F 베타가 최소가 되겠죠. 맞아요? 이게 다야. 최대 최소에 관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치환입니다. 어떤 형태를 띠는 거냐면 Y는 AX 전체의 제곱 플러스 B의 A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 됐어? 그리고 X의 범위값도 얘는 제한이 있어야겠죠. 알파, X, 베타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AX를 T로 치환해가지고 T의 범위값을 잡아주고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 A가 비양수냐, 그러니까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1보다 크면은 여기가 F 알파가 될 거고, 그러니까 A의 알파 제곱이 될 거고 이쪽이 A의 베타 제곱이 될 거니까 이걸 갖고 치환해서 통해서 풀 거고, 만약에 A가 1보다 작으면 이 위치가 바뀌겠죠, 둘이. 그래서 문제 풀면 돼. 그쵸? 마찬가지로 로그에서도 로그의 형태가 Y는 로그 A의 X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B의 로그 A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다만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이 형태의 애들이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됐지? 자,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y는 보통 로그 함수는 특별하게 변형 안 하기는 하는데 전체 제곱 대신에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고요. 내릴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게 숫자는 여기 이제 뭐 3이면 3 써 있는데 여기 써 있는 녀석이 보통 만약에 2라고 써 있고 얘가 2라고 써 있으면 얘가 로그 2의 8x 이렇게 써 있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3의 로그 2의 x 플러스 3얘로 분리시켜야 되는 형태가 나오기는 하죠. 그러니까 로그 연산 부분에서만 좀 보면 되는 거고 치환을 한다는 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치환을 하기는 할 건데 연산을 통해서 애들 좀 끄집어 내주셔야겠다. 이런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산술기하 평균을 갖다 쓸 때가 있다. 산술기하 평균. 뭐라고 써있냐면 y는 b의 ax제곱 플러스 c의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죠. 산술기하 평균은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양수일 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양수일 때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수함수는 이게 뭐 좀 너무 개판으로 그랬지만 얘는 그러려면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크든지 a가 1보다 작든지 어쨌든 y값의 범위가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양수죠. 그러면 a의 x제곱 양수일 거고요. c의 a 마이너스 x제곱도 양수일 겁니다. 물론 a, b가 양수란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물론 b, c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뭐 하니까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이제 뭐가 되니까 루트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다?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여기다 b 썼잖아요? 여기다 c 썼잖아요? 그럼 bc가 요 안에 들어가시겠죠. bc a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 최소값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엮어서도 등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볼 겁니다. 됐어요? 이거 갖고 최대 최소의 근한 모양들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 문제 4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4번을 보아하니 1번에 y는 2의 1-x에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치?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변형이 가능하죠? 맞아? 그러니까 x가 작은 걸 넣으면 최대, x가 큰 걸 넣으면 최소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x 이꼴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그 값은 보시다시피 1을 넣으면 1이 되겠죠. 됐니? x 이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 값은 4가 될 거고요. 이해됐지? 어려울 거 없잖아. 자, 2번은 가끔 이제 이런 형태의 아이들이 있으면 애들이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이거 별거 아니고 3의 x제곱하고 2분의 1의 전체 x제곱이기 때문에 토탈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2분의 3의 전체 x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증감수죠. 작은 거 넣으면 작고 큰 거 넣으면 크다. 그치?
그래서 증감수 형태를 띠는 애고 범위값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0과 2 사이의 값으로 줬어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이퀄 0일 때가 최소값, 지금 그 값은 1이 될 거고요. 그치? x 이퀄 2일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 그 값은 4분의 9가 되겠죠. 됐어? 자, 3번에 y는 로그 10에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왠지 이거 나쁜 거 같지 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나고 우리 바이오가스 풀었니? 왠지 본 듯한 느낌이 있지 되게? 뭐 어쨌든 이 녀석을 갖고 이거 아니구나. 역함 잘못 봤구나. 미안해. 지난 시간에 본 문제를 까먹은 거구나. 3번에 있는 거는 y는 4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의 형태고 2x3이네요. 미안. 됐죠? 그러면 아까 이제 치환한다고 했죠?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치환하시되 일단은 얘가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의 2의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2의 x제곱을 우리는 뭘로? t로 치환하시되 얘를 t로 치환할 거니까 t의 값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니? 됐어? 그리고 이 녀석은 t-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으로 볼 수 있겠죠. 됐어? 자, 2차 함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2차 함수 형태로 바뀌면은 우리가 추계 방정식에 가까울수록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죠. 앞에 x제곱의 개수가 t의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축방에 가까우면 최소값을 갖게 돼요. 그치? 이건 추계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죠. 4부터 8까지라고 했으니까. t 이퀄 4일 때인데 t가 4면 사실 x가 얼마나 들어있냐면 2일 때죠.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의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됐지? 고정이 안 됐어. 그 다음에 t 값이 8일 때, 즉 x의 값이 3일 때가 되실 거고, 그때가 이 녀석은 가장 큰 값을 갖겠죠. 최대값은 그래봐야 0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건 어려운 거 있냐? 태연이 어려운 거 있어? 여기까지는 없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5번. 이것도 쉬워요. 이번에는 로그 함수로 가서 얘기해보죠. 1번에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우리가 로그에 y는 로그 2의 x-1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밑의 형태가 밑의 값이 1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작은 거 넣으면 작고 큰 거 넣으면 큰 거죠. 증가함수니까요. 그래서 x 이퀄 2일 때가 될 거고 2일 때가 아니라 3일 때군요. 최소값을 가지며 그 값이 1, x 이퀄 5일 때가 최대값을 가지며 그 값은 2가 되겠죠. 됐니? 자, 2번에 로그 8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 녀석의 최소값과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이 녀석의 애들을 치환하셔야겠죠. 됐니? 치환을 하실 거고 지금 치환의 형태는 t라고 놨을 때 t는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8인가요?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t는 8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x가 2일 때 t 이꼴 8일 때가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값을 갖겠죠. 왜? 미세값이 1보다 크니까 그때 그 최소값은 1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3번으로 갈까요? x가 0보다 큽니다. y도 0보다 큽니다. 이 전제 조건을 갖고 x 플러스 y가 18. 그러면 y는 뭐라고 할 거냐면 18 마이너스 x다. 맞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로그 3분의 1 x 플러스 로그 3분의 1 y다. 그러면 로그 밖에 합은 로그 안에 곱으로 표현이 되잖아? 로그 안에 곱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x에다 18 마이너스 x를 곱할 거고 로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8 x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 또 뭘로 할 거냐면 t로 치환할 거잖아. t로 치환해서 t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8x니 이 녀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9의 전체 제곱 플러스 81이죠. 맞아요? 그러면 t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8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시겠죠. 됐어? 너희들은 이 형태의 식은 실제로는 뭐라고 할 거냐면 3을 앞으로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로그에 3의 t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됐어요? t가 8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81을 넣었을 때가 원래 요게 없으면 최대값이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최소값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돼? 자, 그래서 t 이꼴 81일 때 그러면 x의 값이 실제로 얼마가 돼야 되냐면 9가 돼야 되는 거고 x의 값이 9가 되면 y의 값도 똑같이 9가 돼야 되는 거죠. 됐어? 그리고 이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겠네요. 됐니?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 여기까지 있는 게 지금 저기 써있는 얘기 중에서 1번과 2번을 좀 적절히 섞어놓은 거. 엄밀히 따지면 2번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요. 완전에 대한 2번은 사실 밑에 6번 문제에서 등장을 하시는 거긴 한데 지금 이런 형태의 치환과 제한된 범위에서 보는 방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지? 오늘 4장을 끝낼 거예요. 자, 6번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많아 말이. 다 이렇게 써
써있어. 헷갈리게. 자, 요거 변형 좀 할까요? 뭐라고 할 거냐면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2개 때문에 플러스 1로 바꿀 겁니다. 됐죠? 얘는 요걸 내보내면 1로 갈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얘네들을 또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녀석과 똑같은 방식에서 로그 2의 x 플러스 1로 볼 수 있으니 앞에 있던 6가지 포함시키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됐어? 이 상태에서 얘들 좀 변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2 곱하기 로그 2의 x에 제곱 하나 나올 거고,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니까 원래는 2 로그 2의 x일 텐데 앞에다 2를 요 녀석이 2를 또 곱했으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오겠죠? 됐니?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이 2 로그의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2 로그 2의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 여기 있는 녀석 로그 2x 로그 2x 로그 2x 계속 반복되니까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되 t 값은 이 녀석은 증가함수인데 2니까 제일 작은 녀석이 t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서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거죠. 2t의 제곱 플러스 8t 그 다음에 플러스 4네요. 됐니?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을 2로 묶어주시면 t의 제곱 플러스 4t니까 그러면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려나? 맞아요? 얘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xt 이퀄 마이너스 2에 되는 거에서 우리는 1부터 갖고 있는 애니까 1을 넣었을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t 이퀄 1일 때, 자 t가 1이 되려면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 값으로는 갖다 집어넣으면 9에 18에서 4를 뺄 거니까 14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됐나요? 맞나? 에이 까만 여기 6이네요. 여기 그러면 얘는 16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쏘리 문제 하나 잘못 봤네. 자 2번으로 갑시다. 2번으로 가시면 문제가 y는 100 곱하기 x의 제곱 나누기 x의 로그 x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x를 끌어내리셔야 되는 거야. 지수 x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끌어내려지죠. 일단은 이 녀석의 형태는 사실은 100 곱하기 x의 2 마이너스 로그 x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만큼이 지수인 거죠. 맞지?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x가 로그 y가 이 녀석에다 로그를 취해준 거니까 로그 100 따로 더하기 로그의 x의
x 2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앞으로 뛰쳐나올 수 있을 거고 얘가 앞으로 뛰쳐나오면 얘는 2가 되시는 거고 지수가 뛰쳐나와서 2 마이너스 로그 x가 앞으로 나오고 그 뒤에 곱해줘야 되는 게 로그 x인 거죠. 여기는 왜 x를 왜 써왔니? 안 써도 될걸? 그치?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게 결국 마이너스 로그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로그 x 플러스 2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자, x의 범위값은 없습니다. x의 범위값이 없으니까 이거를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t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 보면 되는 거죠. 대신 이 녀석의 형태가 2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t의 t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의 형태로 정리가 될 거거든요. 됐니? 그러니까 t 값이 1일 때 그러면 x의 값이 얼마일 때요? t 값이 1이 되려면 x의 값은 얼마? 11대죠. 뭐 고민을 해 이 사람들아. 최대값으로 3의 값을 가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지? 근데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건 그냥 3이 아니라 로그 y가 3인 거니까. 됐지? 그러면 y의 최대값은 실제로 3이죠. 됐어요? 정리 빨리 하시도록 하고요. 자, 지워도 될까? 자, 7번으로 갈까요? 7번 얘기했던 게 이제 산술 기하 평균 쓰고 있는데 등단을 하시죠. 자, fx의 형태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2의 ax, 2의 a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이 8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네들은 분명히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새끼도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새끼도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 녀석은 2배의 루트 2의 a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2의 루트에 2의 2a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a제곱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2 곱하기 2의 a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됐지? 그러면 2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2의 a 플러스 1제곱으로 보실 텐데 됐지?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8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최소값으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2가 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2번입니다. 자, A 값이 1보다 커요. B 값도 1보다 큽니다. 됐니? 자, 우리가 로그 A의 제곱 B 더하기 로그 B의 A 제곱인데 이 녀석을 지수들을 우리가 다 밖으로 내보내면 2분의 1의 로그 A의 B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B의 A다.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니? 됐어? 로그 함수에서는 밑이 1보다 큰 녀석이 진수가 1보다 크면 양수값을 가졌습니다. 자, A도 B도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의 패턴은 로그 함수의 패턴 중에서 이렇게 가는 패턴이었죠. 그 중에 여기 있는 진수 부분이 둘 다 1보다 크니까 이쪽 여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녀석인 거죠. 이 그림에. 그럼 둘 다 양수란 뜻이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한다? 산술기하 변경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 둘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2배의 루트에서 얘네들을 곱할 건데 2분의 1과 1을 곱하면 1일 거고요. 그치? A분의 B,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곱해도 1이죠. 그러니까 2보다 그거나 같은 거죠. 됐어? 따라서 최소값은 당 2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3번에 4분의 1보다 x의 값이 크고요. 2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로그 4x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x분의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4분의 1이니까 4x가 1보다 크다는 소리죠? 2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분의 25는 1보다 크다는 소리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소리니? 얘네들도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이 새끼 곱하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두 배 한 새끼가 합의 형태를 띈다고 했죠. 얘가 이렇게 얘가 더 커져야 되고 근데 얘네들 곱하면 얼마냐 사실은 얘네들 계산하면 실제로는 로그 100이죠. 그리고 2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에서 2를 뗄 거야. 그러면 여기 나누기 2를 하면 될 것이고 여기에 루트를 지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치? 근데 2에서 2로 나눠서 제곱해봐야 1이죠? 됐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모두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아까 제한된 범위에서 보시는 경우 치환돼서 하는 경우 산술기하 평균 쓰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이 세 가지로 사실 문제가 다 풀리죠. 그치? 그래서 4장 유제 문항을 다음 시간에 모두 해오시면 됩니다. 네, 8개가 9개가 되시겠네요. 그치? 9개 해오시면 되고 연습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B단계부터 해야겠죠. 애들이 이제 다 복귀하고 찍는 거라서 예전처럼 이제 뭐 정석, 센 부분 안에서 찍을 거예요. 네, 찍던 대로 쭉 찍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오라고 했고요. 그치? 조구함수에 대해서도 조금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283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오라고 했냐면은 307번까지 하라고 했었나 본데요. 맞니? 네.
질문 있는가? 197번. 297. 또 다른 거. 303. 297하고 303? 또 다른 건 없어? 네, 이거 두 개 해결하죠. 자, 이 그래프와 y는 x가 서로 다른 답을 만나도록 하는데 요거 우리 절대값 그래프 설명 한번 해줬나? 기훈이 들었을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저기서 한 것 같은데 특강에서 설명해 준 것 같은데 y는 fx의 절대값 y는 절대값 fx 절대값 fx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나 기억이 안 나서 팀원아 이거 설명 안 들었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네,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죠. 97번을 하려면 얘부터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내가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거냐면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배우고 왔어야 되고 수학 3으로 배웠다고 했지? 수상에서 배우시고 오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y는 fx의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사실 그림을 그냥 너희들한테 이해시키기 편하게 3차 함수 뭐 이런 그래프 말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y는 fx다 라고 하는 거를 갖고 이제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다 점선으로 처리해서 그리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보시면 절대값 fx잖아. 그럼 무슨 소리냐면 x에다가 1을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y의 값이 같으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면 이런 형태의 아이들 절대값 fx니까 x의 값이다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a를 넣거나 마이너스 a를 같이 넣어도 같은 녀석을 뭐 옛날 일본식 반응으로는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교과개편 바뀐 형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짝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짝함수의 형태는 y는 y축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하고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쪽에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잖아. 이 그래프는 남겨놓고요. 이 그래프는 남겨놓고 이 녀석의 y축 대칭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못 그렸네. 너무 대칭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셔야겠네요. 그치? 그래서 복사한다고 얘기해요. 대칭 복사한다. 그러니까 Y축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대칭 복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y는 절대값 fx.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일단은 기본 그래프는 있어야 되니. 원래 이렇게 돼 있던 y 형태에서 지금 이 녀석은 y니까 여기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y값이 되는 거니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음수의 값이 나오면 다 양수로 돌리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가 양수의 그래프를 갖고 있는 fx가 양수인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됐니?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뭐 나오냐면 접어 올린다라고 하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됐어? 그럴 데가 없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접어 올린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값 y는 fx를 볼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 녀석은 일단 함수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원래 fx의 값이 만약에 1이면 y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함수라고 하는 건 x값에 따른 y값이 오직 한 개 결정될 때 x는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가 함수의 정의였죠. x값에 따른 y값이 한 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새끼는 x를 갖다 쳐두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fx가 음수가 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새끼는 함수는 아니다. 알겠지? 함수는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여기다 절대값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x가 양수 쪽에 있는 것들을 음수 방향 쪽으로 복사를 했죠. 그럼 이번엔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 y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가 양수인 부분들을 음수 방향으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y가 양수 쪽에 있던 아이들을 갖고 음수 쪽으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니? 그래서 얘네들도 밑으로 대칭 복사합니다. 사실 절로 볼 일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볼 새끼는 이 새끼랑 이 새끼가 제일 자주 보게 되고요. 얘도 나오기는 합니다. 됐어? 너희들한테 이제 많이 보는 아이 형태 요것들은 얘만 자체로 나오는 경우 별로 없고요. 이런 거 본 적 있어. 절대값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절대값.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있죠. 이게 정석에는 있습니다. 이 녀석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리시냐면 여기만 생각해서 일단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면 원래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치? 맞아요? 그럼 우리는 원래 이렇게 더 내려가시는 그래프에서 얘를 절대값 씌웠으니까 대칭할 거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가셔야 될 텐데 우리는 y는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을 대칭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각형 그래프만 남게 돼요. 이런 것들이 원래 정석에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건 됐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297번을 보면 되는 거야.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는 어떤 고등학교 고등부 수업을 들으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 갖고 범위를 쪼개서 그림을 그려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접어 올려요.
접어 올리고 복사시키고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형태. 접어 올리겠다. 개념적으로. 그럼 볼까요? y는 절대값에 2분의 1에 x-1 아우 아파.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아이죠?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본디 그래프는 여기 1이라고 하는 지점을 기준 0,1이라고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던 아이인데요. 그치? 이 녀석을 갖고 1, 3만큼 움직일 거니까 그치? 우리가 점근선이 얘였죠? X축 이었던 거니까 X는 3으로 이제 그래프가 갈 거고 됐니? 그러면 요 점이 1만큼 3만큼 갈 거니까 여기로 1만큼 3만큼 가니까 여기로구나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원래는 그려질 건데 우리는 뭐 한다고 아까 전에 접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시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지점이 1, 3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로 지점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됐니? 이렇게 올라가셔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여기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가 y는 3이라고 하는 지점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프 그려졌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는 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y는 k. 됐지? 그럼 보시다시피 어떻게 그려주시면 될 거냐면 이 k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3보다는 작아야 될 것이고 0보다는 크셔야겠죠. 자연수의 값은 뭐밖에 없을 거야? 1하고 2밖에 없겠지. 그래서 3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죠. 그 그래프는 대칭 이동하고 절대값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평행 이동과 절대값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 그다음에 303번으로 가볼까요? EX, AX, K.
이렇게 잡아서 뭐라고 했냐면 요 녀석을 삼각형으로 쪼개서 요 녀석의 넓이 값하고 요 녀석을 또 삼각형으로 쪼개서 요 녀석의 넓이 값의 비율을 갖고 뭐 저기 있는 a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얘가 y는 k니까 당연히 여긴 k일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B점의 좌표는 당연히 0,k일 거고요. A점의 좌표는 당연히 0,1이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 좌표는 도대체 뭘까요? 얘는 로그 2의 k면 되지 않을까? 그치? y가 k일 때 x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로그 a의 k다. a의 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우리는 삼각형 ACD의 넓이가 ACB의 넓이가 A, B, C의 넓이가 삼각형 ACD의 넓이의 2배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거 로그 계산하면 귀찮거든. 됐어? 그럼 너네가 이걸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 ACB의 넓이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삼각형 ADB가 된다. 이해됩니까? 말 돼요? 됐지? 근데 너는 생각해보면 이 길이 값은 어차피 고정값이거든요. 밑변은 고정이고 높이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아니면 높이가 하고 밑변이 다르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 이 얘기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로그 2의 k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로그 a의 k입니다의 뜻을 갖게 되는 거죠. 맞니? 자, 약간의 장난질을 좀 할 거예요. 여기 잘 봐야 돼. 우리가 여기 밑이 같잖아. 진수가 같잖아. 밑이 다른 거죠. 그럼 진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아지면 같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문제잖아. 그럼 이 새끼를 여기 밑으로 밀어 넣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기로 하니 밑에 있는 지수는 역수로 분모로 나가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제곱이면 얘가 나갔을 때 2분의 3으로 나가겠지? 그러면 이 새끼랑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A 자체가 뭐가 되면 돼? 2의 3분의 2제곱이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됐어? 이걸 좀 이쁘게 쓰면 이제 뭐라고 쓸 거야? 세제곱근 2의 제곱이니까 4요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세제곱 4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요 책은 여기 있는 308번부터 풀면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지수함수도 뭐 주지 않았니? 로그함수도? 로그함수는 뭐 줬죠? 422번부터 어? 안 했냐? 아 그러면 오늘은 308번부터 해서 322번까지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뒤쪽에 422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467번 있는 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긴 한데 남은 시간 활용해서 좀 진행하는 걸 보고 결정을 하시도록 하고 쉬는 시간 갖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한 1분 한 30초 정도 있으면 좀 쉴 거라서 지금 쉬죠. 이제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308번부터 지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것들은 먼저 정리하고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로그의 C단계 문제 안 풀었다고 하니 문제를 풀도록 하죠. C단계는 근데 하나도 안 푼 거야? 하나도 안 푼 거야? 뭐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로그부터 할까요? 최대 최소는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로그부터 해가지고 로그의 기본적인 거 그래프 이동까지 먼저 정리를 좀 하죠. 422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420번부터 450번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C단계 문제를 푸는 걸로 가죠. 이게 맞을 것 같네요. 자, 422에 대한 뭐 할 거 있나? fx가 로그 a의 x 플러스 2 더하기 1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f2가 5야. 이걸 갖고 넣어보면 5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a의 4 플러스 1이다 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얘가 이제 넘어가면 4가 될 거니까 지수가 4고 밑이 a고 진수가 4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a의 4제곱이 4라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때 a 값은 당연히 뭐라고 쓸 거야? 루트 2라고 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F14의 값을 물어봤으니 로그 루트 2에 13면 16 플러스 1의 값을 물어보는 거지? 자, 이게 지수 형태로 푸는 게 좀 편하니까 얘가 2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2분의 1이 분모로 나갈 거고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4제곱 중에 4제곱도 밖으로 나오겠죠. 더하기 1 어차피 얘는 1이고 앞에는 계산하면 8이죠? 8 더하기 1이니까 9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거예요. 그치? 상문제는요. 상문제에 대한 427번은 우리가 이것만 정리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1번에 F1이 F1x가 로그 2x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조건에 써있는 녀석이 fn 플러스 1x가 fn x의 세제곱 플러스 fnx입니다 라고 써있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f2x가 로그에 2의 x 세제곱 플러스 로그 2의 x잖아? 얘는 앞으로 나갈 거니까 이거 4 로그 2의 x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네? 이해돼? F3이면요 그러면 F2의 x 세제곱 플러스 F2x 이렇게 쓰는 거 아니? 그러니까 4의 로그 2의 x 세제곱 플러스 F
로그가 아니라 로그 4로그 2x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은 4를 앞으로 뺀다고 했을 때 로그 안에 합이 로그 2의 x 해제곱 더하기 로그 2의 x니까 뭐가 될 거냐면 x 4제곱이 될 거고 16 로그 2의 x제곱이 되지 않겠냐 2의 x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F1은 F1x가 로그 2의 x예요. F2x가 4 로그 2의 x예요. F3x는 16 로그 2의 x예요. 그치? 그러면 fnx를 뭐라고 표현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가능하지 않겠어? 됐어? 원래는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걸 배우시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 증명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증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시는 형태가 되시는 거고요. 됐어? 네, 그래서 이 형태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산하는 거 너네가 하시면 되죠. 그치? 428로 갑시다. y는 로그 ax 이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그치? 자, 1번에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진수잖아. x가. 그치?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셔야 되는 거고 밑조건에서 a가 양수인 거고 a가 분일이 아니셔야 되는 건데 이건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위에 건 당연히 돼야겠죠. 그치? 그래서 1번은 맞을 거고요. 1,0을 지나고 y축을 점근수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죠. 0과 1일 때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면 감수함수 형태를 띠는 거니까 3번도 맞겠죠. 4번은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해서 역함수니까 대칭 형태인 거 맞죠. 5번에 y는 a분의 1의 그래프하고는 자 y는 로그 a분의 1 x면 마이너스 로그 ax 마이너스 y 이꼴 로그 ax.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성은 무슨 관계? x축 대칭 관계죠. y축 대칭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가 될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서 432로 갑니다. y축 방향 이동,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y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니까. 됐어? 그리고 로그 5의 ax에 대해서 다시 또 뭐 한다고 했냐면 x축 대칭 이동한다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쓰시면 되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y는으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로그 5의 ax 플러스 2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하고 뭐가 일치한다고 했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로그 5의 ax의 그래프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5의 2x 분의 5가 일치한대요. 그치? 얘네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얘네는 마이너스 로그에 5의
25분의 AX로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바뀔 거라서. 그렇죠? 그치? 그러면 얘를 넘겨서 정리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5에 2x분의 5 플러스 로그 5에 25분의 AX를 했더니 1이 돼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얘랑 곱해서 우리는 얘랑 곱하게 되면은 10분의 A 값이 돼야 되는데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나? 정리하면 5 남고 곱할 거니까 10 x 지워지고 10분의 a 젠장 왜? 쭉? 응? 낮게 들었는데 아 그럴 수가 없죠. 1이 아니라 0이잖아. 0인 거고요. 그럼 얘가 1인 거고요. 미안, 개소리 써놨어. 그러니까 A 값은 10이겠지. Sorry. 그 다음에 있는 상문제는요, 사실은 설명을 해줘버리면 거의 다 풀어주는 꼴이 돼버리는데, 요것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 보면요, y는, 지금 문제에서 y는 로그 3의 3x 그래프니까 로그 3의 x 플러스 1 그래프예요. 맞죠? 그 다음 녀석에 써있는 건 로그 3의 3분의 x의 그래프니까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죠. 그치? 지금 그 그래프 두 개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가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이 길이차가 2야.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길이를 잡아도 2죠. 만약에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얘를 적당히 잘라서 애들을 옮기면 사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돼? 그래서 애들을 모으면 이런 형태의 사각형 모양으로 애가 바뀌게 될 거야. 그치? 그거는 너네가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뭐 얘를 잘라서 뭐 여기 잘라서 여기다 붙이고 뭐 이 새끼 잘라서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형태의 모양으로 직사각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36번은. 됐지?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면 이 녀석이 어차피 2고 여기 길이도 어차피 2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평사야. 여기 있는 거 잘라다가 여기다 붙이면 돼. 대체 평사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과 높이 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37번으로 갑니다. 그래도 그려야만 하는 반드시 그리진 않고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잖아 이건. 로그 2짜리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잡고 얘가 A고 얘가 B고 야 어마어마하시네. 그래프를 비율에 맞춰서 그렸더니 망했네. 그냥 뭐 여기서 설명하죠. 일본어에 설명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사실 여기가 얼마냐면 1이야. y는 x랑 같아야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로 떨어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얘가 1일 때니까 요 그래프에서 y 값이 1이 되려면 x의 값 실제로는 2가 되셔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얘가 올라가서 여기 닿아서 일로 와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얘가 2일 때기 때문에 얘가 또 되려고 하면 이 값은 실제로 4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 거기 써있는 c의 값은 8, d의 값은 16이나입니다. 뭐 그림은 안 그렸지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2분의 1에 a-b라는 건 2분의 1에 2-4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가 될 거예요. 됐어? 그럼 이 4의 값을 얘네로 표현한 걸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분의 c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b분의 d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니? 어? 답이 틀렸는데? 지금 y는 x의 그래프랑 맞춰놓은 거 아니야? a가 2, b가 4, c가 그러니까 a-b면 2-4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제곱 4의 값과 같은 걸 찾는 문제 맞는데? 이게 왜 답이 2번이지? C가 16. 아, 얘가 16이구나. 얘가 32고요. 망할. C값이 32도 아니잖아. 16제곱이면 2의 16제곱이야? 그래프 어떻게 이따위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네. 진짜 B분의 C밖에 없네. 들렸죠? 나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밑을 A로 두겠죠. 더 산으로 가라고.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2의 2분의 1의 a-b의 값을 우리가 k라고 얘기를 하면요. 됐니? 얘는 2의 b-a가 k인 거죠. 됐지? 그러면 b-a 값이니까 b-a가 로그 2의 k가 같은 녀석과 같은 거를 찾아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b-a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아니면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가? 2의 b-a 그러면 2의 b제곱 나누기 2의 a제곱 이꼴 k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나? 그렇게 되고 2의 b제곱을 2의 b제곱을 이게 그래프를 내가 그리다 말아서 이 꼴인데 C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닿는 걸 보면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이렇게 가서 여기 닿잖아. 그래서
B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로그 2의 C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2의 A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오는 걸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A라고 하는 녀석을 로그 2의 B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 C라고 하는 거는 2의 B제곱이고 B라고 하는 건 2의 A제곱인 거지. 맞아? 그러면 얘네 둘의 차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C 마이너스 B의 값이 C 나누기 B의 값이 K인 거잖아. 그래서 K 값은 이제 B분의 C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걸 안 냈을 거야. 얘를 지우고 냈을 거야. 그래야 더 헷갈리지. 그럼 여기를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이런 형태에서만 문제를 풀면 좀 더 복잡해지게 되죠. 아마 나라는 안 좋겠지. 자, 42번은 그냥 해봐요. 42번은 그냥 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43번은 역함수에 관한 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역함수를 간다라고 할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얘를 역함수로 돌리거나 그 다음에 지수함수 서있는 y는 a의 2x 플러스 4 b 플러스 c 이 녀석을 역함수로 보내거나 이 녀석을 역함수로 보내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숫자가 있는 게 편해서 얘를 역함수로 돌리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얘를 x로 쓰고 여기 있는 녀석을 y로 쓰고 대신에 마이너스 3 보내고 이렇게 그치? 그럼 y 마이너스 2가 4의 x 마이너스 3제곱 꼬락선이가 2x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의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변형시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y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2다. 그래서 a 값은 2고 b 값은 마이너스 6이고 c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i 이렇게 되겠죠. 여기 3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4, 4, 8을 마지막으로 해서 450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로그의 대소 비교를 하든 지수의 대소 비교를 하든 밑을 갖게 할 거냐 뭐 지수를 갖게 할 거냐 지수를 갖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져서 했습니다. 지금 B는 나중에 보셔야 되는 녀석 중에 하나고요. B는 나중에 보셔야 되는 녀석이고 A와 C의 관계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네, A라고 하는 녀석은 밑이 5인 로그고요. B의 값은 로그로 어떻게든 변형 가능하니까 냅둘 거고 C 값은 밑이 25인 로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저 녀석을 25를 5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얘가 5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내보냈다가 다시 얘를 올리면 115에 2분의 1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똑같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로그 5에 3에 그리고 괄호를 칠 필요가 있나? 3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러면 얘는 로그 5에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니? 근데 2분의 1을 얘를 못 치잖아.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로그 5의 9의 제곱의 2분의 1 제곱 81이죠.
얘는 로그 5의 6제곱에 2분의 1제곱. 얘는 로그가 얘는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변형하시면 되겠죠.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녀석은 P, 그 다음 녀석이 C, 그 다음에 A가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50번까지 풀어서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쭉 앞으로 가서 로그 C단계에 대한 것들을 안 하셨다고 하니 C단계를 볼 건데 C단계는 오늘 질문 받고 다음 시간에 질문 한 번 더 받아야 될 거야. 오늘 뭐 얘 너네가 다 풀어준다고 해도 네, 다음 시간에 유준이가 오면 또 질문을 받아줘야 되니 두 번에 나눠서 받는 걸로 하고요. 일단 36페이지에 한해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이게 배터리가 없네. (227) 자, 자연수 한정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이 녀석은 n 값이 2가 될 수 없고요. 1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 4, 5, 6, 7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3, 4, 5, 6, 7, 8, 9, 10? 10까지인가요? 됐지?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은 n의 값이 1, 2, 3, 4, 5는 무조건 됩니다. 왜냐면 1보다 작잖아. 6-n이 0보다 크잖아.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얘가 6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짝수 애들만 가능해요. 왜? 6보다 커지면 음수값을 가질 텐데 거기에 짝수 제곱을 하면 양수로 돌아설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6보다 클 때니까 6은 안 되고요. 8하고 10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 새끼들 거 버려야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5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 자, 그 다음 문제 뭐 있을까? 그 다음 거. 36페이지는 없어? 37페이지로 가야 돼? 37페이지는 뭐? 234번. 2, 3, 4?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 fx는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라는 소리고 gx는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gx라고 하는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 원래 전체 값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겁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x의 형태는 이제 양수만 가능하시니까, 그치? x가 0보다 크고요. 3보다 작으면 fx는 다 제로예요. 됐니? 3보다 크거나 같고요. 9보다 작으면 fx는 다 1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3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3의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fx는 그냥 다 n이 된다는 거죠. 그치? 이걸 갖고요. 문제 써 있는 것들을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원래 여기 1이죠.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얘가 분수로 표현되어 있네. 망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취할 거야. 요거 갖고 이제 문제를 본다. 써야 될 식이 기니까 여기다 쓰죠. 1 곱하기 3의 G1 마이너스 F1 더하기 2 곱하기 3의 G 2분의 1 마이너스 F 2분의 1 3 곱하기 3의 G 3분의 1 마이너스 G F 3분의 1 해서 5분의 1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녀석 다 분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3분의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으면 fx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9분의 1보다 크고 x가 3분의 1보다 작으면 fx를 마이너스 2로 보겠죠? 됐니? 요거에 따라서 첫 번째 녀석은 1이니까 정수 부분 없는 거죠? 0이죠? 1일 때? 우리 여기 등호 안 포함시켰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 곱하기 3의 그냥 로그 3의 1인 거죠. 됐죠? 얘는 2 곱하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2분의 1이면 그러니까 3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로그 3의 2분의 1 마이너스 1에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인가요? 맞나? 아닌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에이씨 헷갈려 이 젠장고. 그냥 이렇게 써놓을 걸 그랬어. 책에 써있는 게 계속 이 꼴이니까 gx의 fx의 형태니까 이 새끼를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fx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됐니? 그럼 얘는 더하기 2 맞죠? 맞니? 내가 잘못되고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이러다 실수한단 말이야. 3 곱하기 3의 로그 3의 3분의 1 똑같이 플러스 2죠. 여기까지. 그치? 이 녀석은 4 곱하기 3의 로그 4분의 1인데 4분의 1이면 이 영역에서 벗어나서 1로 가셨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4 5 곱하기
3의 로그 3의 5분의 1 됐죠? 플러스 4입니다. 됐죠? 지수 있는 더하기 있는 애들을 다 앞으로 빼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처음에는 3의 로그 3의 1 더하기 2 곱하기 이 지수를 빼면 3의 제곱으로 빼져나갈 거고 3의 로그 3의 2분의 1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이 다음 녀석도 3 곱하기 3의 제곱이 나갈 거고 3의 로그 3의 3분의 1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녀석은 4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3의 로그 3의 4분의 1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은 5 곱하기 3의 로그 3의 5분의 1 제곱 하기 전에 3의 4제곱 왔었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 위치 바꿀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얘네들 위치 바꿀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녀석은 1이고요. 두 번째 녀석은 2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 녀석은 3 곱하기 9 곱하기 2 3분의 1. 4 곱하기 81 곱하기 4분의 1. 5 곱하기 81 곱하기 5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지울 거고 지우겠죠. 됐니? 91이니까 181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풀이가 너무 길었어. 자,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237번 237. 이 녀석의 정수가 되도록 102, 1000 이하의 값의 n의 값의 모든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64면 이게 몇 제곱이니? 이게 6제곱. 그치? 그러면 그 2의 6제곱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되는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의 정수 부분 이 녀석의 값이 정수가 되게 만들려고 정수값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분수가 나올 거라서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니?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맞아?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로그 2의 3분의 4n 플러스 16이 3의 배수의 형태를 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3분의 4n 플러스 16은 2의
3K의 제곱의 형태를 띄시면 되는 거고, 됐지? 계속 갑니다. 그러면 4n 플러스 16은 뭐가 되시는 거냐면 3 곱하기 2의 3K 제곱, 됐지? 그러면은 n 이퀄 3의 2의 3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형태를 띱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얘가 지금 뭐 하면 돼? 1000 이하면 되는 거죠. 얘가 10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어디까지 되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돼도 상관없는 거니? 그건 확인하셔야 돼. n의 값이 1이 되더라도 저 진수 부분이 양수인 거는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시면 되죠. 이걸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 끔찍해라. 넘기면 1004. 1004는 4로 안 나눠지잖아. 젠장할. 3으로 나누는 거 얼마야? 1004를 3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330 4인가요? 4점 얼마? 그러니까 2의 3K의 제곱 마이너스 2가 334.x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가 가능하죠? 344면 256, 2의 8제곱? 그쵸? 2의 9제곱보다 작은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치? 2의 9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K값이 될 수 있는 거. K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면 4, 3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야? K가 1, 2, 3일 때? 맞아? 그러면 n의 값은 K가 1이면 2고요. 맞지? 2면 2의 4제곱이니까 16 7이면 2의 7제곱이면 128 얘네를 다 더하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146 틀렸다는데? 이면은 6제곱 마이너스 2 어잉? 아, 병신 개소리야. 큰일을 쳤죠. 우리 n값이 얘잖아. 그쵸? 얘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16이 아니야. 재수가 좋아서 2는 맞았네. 그 와중에 또. 그쵸? 얼마냐? 아우 씨 2넣으면 얘가 16, 16에서 48, 48에 4 빼면 44? 그치? 와, 얘 어떻게 하면 좋니? 128에다가 3을 곱해서 4를 빼야 돼. 그러면 384, 380? 이렇게 되니? 생각보다 숫자 간단하네? 그러면 다 더하면 46, 426. 우리가 원하는 거 끝나? 아, 숫자가 간단한 것 같으면 뒤쪽에 가니까 확 짜증나네. 또 다른 거. 그러면 37 빼기까지 이거 질문 끝이야? 38은? 138. 238? mn이 200보다 작다. mn은 유리수이다. 이게 유리수니까 a분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얘가 물론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건 좀 있다. A, B는 서로소 A는 0이 아니다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M의 A분의 B제곱이 N과 같은 거죠. 그치?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다 갖다 쓰면 M의 A분의 B 플러스 1이 20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너무 많겠다. 그쵸? 졸라 많겠죠. 이게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나으려나? M의 B제곱과 N의 A제곱이 같아야겠다. 그럼 보시는 게 나을까? 가 고민스럽네요. 이건 너무 너무 빡센데? 어떻게 푸는 게 편할까? 이게 숫자 대입일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굳이 하려면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M과 N도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K의 A, B제곱 형태를 띄셔서 M은 K의 A제곱의 형태고 N은 K의 B제곱의 형태를 띄셔야겠다. 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씩 다 넣어야 되겠다. 하나씩 다 넣어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상태면 K 이꼴 2이면 그 상태에서 A가 1일 때 A가 1이면 B가 1부터 얼마까지 가능할 거냐, 이거를 다 따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 그 다음에 이걸 갖고 A, B로 잡아서 풀게요. 안 그러면 이제 풀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A 값이 1이면 B 값이 M과 N이 서로소. 그러면 1인 거 되죠? 1,2도 되겠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따주셔야 됩니다. 됐죠? 얘네 곱하면 2의 거듭제곱의 형태를, 그러니까 M과 N을 곱하면 결국은 2의 A 플러스 B제곱 형태를 띠는 거죠. 됐니? K가 2면 MN의 형태가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A 플러스 B제곱의 형태를 띈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는 걸 따지셔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200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럼 128까지? 2의 7제곱까지. 그럼 6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죠. 됐지? 근데 A가 2가 되면요. A가 2가 되면 서로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건 상관없는데요. 2가 되는 건 안 돼요. 4가 되는 것도 안 됩니다. 됐어요?
A가 3이면요. 이 노가다를 다 띄워야 된다고 이 젠장을. 됐어요? 야, 이건 언제 다 세? 뭐 많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다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12개, 16개, 17개. 여기서 17개. 이렇게 나오겠죠. 다 세야 돼? 끔찍한데? 이거 겹치는 것도 생기겠는데? K가 3이면 3의 거듭적으로 보면 3의 4제곱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 B는 1, 1인데 이게 문제가 돼요. 1, 1이면 여기 있는 녀석이 1, 1이면 로그 2의 2니까 1이죠. 로그 3의 3이면 1이죠. 그렇죠. 겹친단 말이야. 얘는 못 써. 그 와중에 또. 됐습니까? 아니지. 1이면 MN이 각각 3인 거잖아. M과 N이 3이다. 어? 아, 문제 안 보고 풀어서. 문제 서로 다르지란 말이네. 맨 처음에. 그렇죠? 얘 빼야 돼. 같으면 안 되거든요. 얘 빼야 돼서 16개.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할 거 없네요. 1, 2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1, 2, 1, 3. 끝이죠? 됐니? 2, 1, 2 안 되고 3, 1. 그럼 4개겠네요. 됐어? 급격하게 줄기는 하겠다. K가 4면요. 겹치는 게 생길 텐데. A, B. 얘가 1이면 1이면 4, 5, 16. 네, 되죠. 여기서 원래 2, 4, 5 겹칠 줄 알았는데 2, 4, 5이 서로 소인 걸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네요. 1,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될 수 있는 거는 3일은 안 되잖아. 1, 3은 안 되죠? 2의 7제곱으로 가버리니까 2의 7제곱이면 1, 3, 1, 3, 1, 3 이면 4, 2, 8 안 되죠. 이게 4의 거듭제곱이니까 4의 1제곱이면 4고 4의 2제곱이면 16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1, 3이면 4의 세제곱이면 126이죠? 126이면은 A랑 B랑 M과 N을 곱하면 126 곱하기 4가 되버리니까 200을 넘어가죠. 맞지? 기현아 이해돼? 얘 2를 밖에 안 되겠네? 됐어? K 값이 5면 우리가 이 형태니까 5의 A 플러스 B 제곱이면 5의 세제곱 125잖아.
그러니까 A, B의 형태가 1, 2하고 2, 1이 가능할 것 같아요. 6은 6의 세제곱이면 216이니까 넘어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건 여기 2개, 여기 2개까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24개. 이건 너무 노가다다. 다 세야 되고. 됐어? 다음 시간에 C단계 질문 한번 더 받을게요. 아직 남은 문제들 분명히 질문할 게 좀 있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C단계 한번 더 질문 받고 아까 B단계 숙제 해오라고 했던 거 해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정석 연습 문제, 그 일제 문제 해오라는 거 있었죠? 그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분 남아서 애매해요. C단계 3분 안에 못 풀거든. 여기까지 할게요.